네, 반갑습니다. 신길 1구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신길 1구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박중덕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4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5시 반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단톡방, 신길 1구역 단톡방에 공지했다시피 월요일 월수금 해서 매일 오후 2시부터 약 한 3시간 정도 해서 저희가 최근 우리 신길 1구역에서 소위 말도 안 되는 주장, 이제 와서 민간 재개발을 한답시고 공공재개발을 소위 말해서 폐기 내지는 회방하는, 방해하는 여러 특정 어떤 세력들에 대해서 그들의 활동을 우리가 저지하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공재개발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활동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지를 했고, 근데 오늘 10여 분이 모였는데, 일단 오늘 그 모임에서는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일단 그 홍보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자. 홍보 활동은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일전에 했던 것처럼 가두 홍보전 현수막 들고 이렇게 행진하면서 홍보하는 활동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이제 피켓이라든지 전단지, 유인물 이런 걸 만들어서 가까우 방문해서 저희들의 이제 홍보 활동을 좀 강화시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이제 요새 이제 문자 메시지 저희가 이제 소유주분들 연락처를 좀 상당수 확보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문자를 보내서 공공재개발 취지, 당위성을 좀 홍보하는 홍보 활동도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의견을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게, 이제 어차피 수요일도 저희가 또 2시에 모이고 또 금요일도 모이고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더 모여서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만들고 취합해서 좀 대표, 홍보를 전담할 대표를 좀 확실히 활동할 분 한 분을 좀 선임을 해서 좀 이렇게 홍보 활동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좀 모아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라서 이런 여러 가지 좀 최근에 저희 신길 1구역 내에서 일어났던 여러 일들, 또 그에 따른 대응 전략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논의하는 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솔직히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 이제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간 내서 오셨는데, 와서 이제 자기 시간, 경비 들여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당장은 저희가 금전적 도움을 못 드리지만은 그분들 오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급을 책정해서 약 시간당 10,000원 정도 수준에서 책정을 해서 향후에 사업비에서 보존할 수 있게끔, 하루에 보통 3시간 한다 그러면 30,000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사업비를 좀 책정해서 그래야지 좀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활동도 하고 보람도 느끼고, 또 그에 따른 또 시간과 노력에 대한 작은아마 보상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온 게 최종 결론은 아니고 수요일하고 금요일로 또 모이기 때문에 좀 더 의견을 취합해서 또 그런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향후에 좀 사업비로 보존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런 특정인들의 또 방해 책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분들이 저희를 음해하는, 흠집을 내기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누차 이 동영상을 통해서 몇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활동들, 그러니까 저희 추진위의 공식 명칭은 서울 신길 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추진위원회입니다. 이게 공식 명칭이에요. 근데 이 추진위에 대해서 인가가 안 나니 하면서 여러 가지 방해, 음해, 정식 추진위가 아니니 연주용서 굉장히 많은 어떤 음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모로 정통성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좀 설명을 드렸었고, 사실 동영상 통해서. 근데 다시 한번 제가 새로 저희 단톡방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또 그 실상 정확한 법 규정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좀 드리자,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저희는 2017년 초에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됐단 말은 주민들 스스로가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박탈당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저희는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상황이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비구역 해제했단 말은 재개발을, 그게 민간 재개발했든 공공 재개발했든 간에 아무튼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게 흡사가 무슨 의미야, 무슨 비유를 들자면, 저희가 과거에 그 대한민국이, 조선이죠. 대한제국이 1910년도에 일본에서 저희를 합병하면서 한일 합방됐죠. 그러면서 한국을, 당시 대한제국을 일본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주권을 상실한 거예요. 주권을 상실했다는 구체적인 의미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당시 국민들이 스스로 독립국가를 만들 수 있는 정부 자체를 세울 수 없는 상태를 말한 거예요. 당시에 정부는, 즉 통치기구는 당시에 조선총독부입니다. 일본에서 만든 조선총독부가 공식적인 통치기구예요. 말하자면 정부입니다. 저희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정비구역이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스스로 그걸 만들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되지 않아요. 있는 정부, 즉 있는 조합이나 있는 추진위도 다 취소해야 됩니다. 강제로.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마찬가지로 당시에 저희가 1919년 3.1운동 직후에 이제 뜻 있는 인사들이 상해로 건너가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상해에다가 임시정부를 수립했죠. 만들었죠. 그래서 임시정부 초대 주석에 이승만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이 이제 하셨고, 다 이제 국미의원들 다 선임을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이제 김구 주석도 또 주석이 돼서 여러 독립운동 하셨고, 그분들이 왜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를 수립했냐? 당시 이 한국에서 자주적인 정부를 수립할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왜? 누차 얘기했지만은 한국은 당시 식민지였기 때문에, 주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자주정부를 수립할 수가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뜻 있는 인사들이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를 수립했던 거예요. 당시 조선에 있던 분들이 투표해서 김구국 뽑고 이승만 뽑고 당시 국민을 뽑은 거 아닙니다. 투표 안 했어요. 자기들끼리, 좀 심한 말로 하면 뜻 있는 인사들이 자기들끼리 가서 독립운동을 하고자 하는 뜻 있는 분들이 상해로 건너가서 임시정부를 수립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석들 뽑고 투표해서 뽑은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도 안 됐죠. 우리 식민지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희는 정비구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조합도 다 해산됐고, 추진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있는 것도 해산을 해야 될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지난해 초에 뜻 있는 인사들이 모여서 저희 명칭 공공재개발 추진위를 만든 거예요. 지금 현재 도정법상 나와 있는 추진위는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입니다. 명칭 자체가 다른 거예요. 법에서 나와 있는 거하고. 추진위를 만들고 다음에 보통 조합을 만들죠. 추진위는 50% 동의를 받고 조합은 토지등 소유자의 75%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걸 만들 수 있는 상태나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뜻 있는 인사들에 모여서 부득이하게 공공재개발 추진위라는 독립단체를 만든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공공재개발이라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단체를 만든 거예요. 마치 임시정부 수립했던 것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알 만한 분들이 자꾸 저희 추진위의 성격, 정통성에 시비를 걸고 인가를 받았니 안 받았니, 인가를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인가를 신청할 권리 자체도 없는데
인가를 받았니 안 받았니 하면서 저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추진의 정통성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서 온갖 음해를 가합니다. 그래서 참 어이가 없어요. 그런 논리대로라면 왜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 임시정부 활동했던 김구 주석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에게 서운을 하고 훈장을 내리고 독립운동 포상금을 내리고 지금도 그 정신을 기르고 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그 당시에 도저히 정비구의 해제 탓에 정상적인 추진위를 만들 수도 없고, 나아가 조합은 아예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왜? 재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박탈했기 때문에. 주권을 상실한 거예요. 지역민들 스스로가 우리가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짓자! 라는 권리 자체가 이미 박탈된 거예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그런 단체를 설립해서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하듯이 저희가 임시 그 기구를 설립해서 저를 초대해서 제가 위원장이 돼서 말하자면 그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 와중에 여러 시행착오도 있었고 여러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아시다시피 지난해 공모를 우리가 57% 동의서를 받아서 공모를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비록 당시에 권리는 없었지만 차후에 저희가 여하튼 간에 57%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이 동의 내용, 작년에 저희가 봤던 동의 내용이 동의서입니다. 동의 내용에가 조합 주민대표 설립 운영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누차 얘기했지만 저희는 주민대표 회의가 설립된 거나 다름없다. 단지 저희가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이 순간까지도 정비구역이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없어요. 활동을 할 수 없어요. 자, 아직까지도 쉽게 말해서 저희는 그냥 박탈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정을 알 만한 분들이 자꾸 음해하고 뭐 인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인가를 어떻게 받습니까? 인가 자체를 신청할 자격 자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음해, 또 폄하, 또 날조된 주장을 통해서 지역민들을 선동하지 말기를 다시 한번 정중히 촉구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한 가지 더 해명드리자 그러면 제가 일전에 동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어요. 지난해 저희가 초에 사전검토 요청서 동의서를 제가 갖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 이게 깁니다. 여기 보십시오. 수신해가지고 신길 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추진위원회 박종덕 귀하 돼 있죠. 영등포 구청장이 저한테 준 겁니다. 이게 말이죠. 아무튼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민간 재개발, 공공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1차적으로 정비구역 수립 절차를 밟아야 돼요. 정비구역 수립 절차를 받으려고 그러면 일단은 정비구역 받기 위한 제일 첫 번째 단계인 이 사전검토 요청 동의서를 10% 이상 받아야 됩니다. 10% 이상 주민들로부터. 그러면 그냥 받느냐? 그냥 종이에다 받느냐? 그게 아니고 일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위에 보시면 영등포 구청장의 거민이 찍혀 있습니다. 거민이. 그리고 넘버링이 다 매겨져 있어요. 지금 이게 1번이고 뒤에 쭉 보시면 번호가 23번 있죠. 23번.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제가 약 200매 정도 이걸 갖고 있어요. 200매 가까이 지금 갖고 있는데 이걸 당시에 작년 초에 영등포 구청장이 저에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사전에 이 지정 요건 사전검토 요청 동의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받았고 와라라고 발급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받지 않고서는 이게 제 스타트예요, 말하자면. 이게 정비구역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받으려고 그러면 저 혼자서 뭐 해달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주민 10%가 충족이 돼야 돼요. 거기서 또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시작돼도 몇 년이 걸려요. 그런데 저희는 당시 이걸 제가 갖고 있었던 이유는 이걸 검토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보다는 공공재개발하는 게 훨씬 빠르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공공재개발로 선회를 하면서 당시 검토하면서 같이 검토를 했어요. 두 가지를. 그럼 공공재개발을 하면
굳이 이걸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공공재발을 통해서 관철을 시켜서 지금 이 순간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상 지금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거나 다름없어요. 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도 이제 와서 느닷없이 다시 거꾸로 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민간 재개발을 하자. 그럼 이걸 다시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응? 말하자면 우리가 42.195라는 마라톤 코스가 있는데 저희가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 따지고 보면 약 15km를 달려온 겁니다. 나머지 한 27km 남았어요. 26km. 26km만 달리면 되는데 다시 지금 원점으로 가서 거꾸로 다시 가가지고 다른 코스로 42.195를 달리자는 거예요. 이런 주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비교하자면. 그럼 그 사이에 지쳐서 쓰러져 죽습니다. 그렇지, 그러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온 길이 순탄치 않았어요. 다들 힘들고 시간과 땀과 노력과 피와 땀과 눈물이 지금 배어있는 이 성과를 저버리고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좀 달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허무맹랑하고 책임질 수 없는 행동,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용납돼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도저히 방치해서는 안 된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물론 저희가 LH와 같이 일하다 보면, 최근 LH 사태 있죠. 공공에 대한 불신. 그건 저도 잘 압니다. 제가 오직했으면 언론과 인터뷰에서 주민 일부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었다라는 주장이 있다는 것을 인용해서 SBS에서 보도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들이 직접 LH와 공동 경영을 해서 투명하고 올곧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주민대표의 권한이 좀 강화되어야 되겠다. 역할과 위상이 강화되겠다라는 인터뷰를 제가 수차례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비록 LH와의 여타 가는 길이 마음에 좀 안 들면 그건 LH와의 저희와 협상 과정에서 협상을 높여서 싸워서 우리의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그렇지만 큰 대의는 저희가 큰 대로는 가는 길은 공공재개발이고 그 속에서 여타 LH든 여타 여러 기관들 영등포구청, 서울시, 국토부와 여러 터득거리는 게 있을 거예요. 저희 주민들 요구사항이 반영 안 되고 이주비 기타 조건들이 설령 마음에 안 들고 조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조건대로 해주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러면 저희가 힘을 모아서 단결해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우리 요구만 갖고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당시에 작년에 공모했던 참여했던 16곳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하고 반영시키고 관철시키자 라고 해서 제가 또 정책 협의회 회장을 또 맡았습니다. 우리가 큰 길은 우리가 공공재개발 가되 그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잡음, 약간 그런 부분들은 LH와의 또 여러 가지 저희가 협상을 높이고 투쟁을 해서 관철시키고 우리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가 활동하는 게 필요하다.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 대로 자체를, 가야 될 길 원칙 자체를 지금까지 이만큼 왔는데 그걸 훼손시키고 다시 아무 검증도 되지 않고 전혀 이치에 맞지도 않고 책임질 수 없게끔 무조건 선동식으로 민간 재개발과 오세훈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주장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동영상이 좀 18분 지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그분들에게 이야기 드립니다. 비록 본인들 집이 9월 20일 이후로 편입이 돼서 여러모로 좀 심정적으로 여러 점이 있겠고 힘든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을 갖고 해결할 노력을 해야지 원판을 깨려고 공공재개발 판을 깨고 재개발 민간 재개발을 가자고 하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우리 이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신길교육 주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저희와 같이 뜻을 같이 하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내시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모아서 일치 단계에서 가면 그 어떤 난관도 뚫고 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동영상은 이 정도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